예, 제가 어제 이 황희연 미디어치 전 대표, 그 황 대표를 변호하려고 이번에 참여한 김경철 변호사하고 이재일 변호사하고 이렇게 넷이서 좀 회의를 해서 그 김경철 변호사하고 황희연 대표가 잡은 이 포렌식 문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검찰은 이미 2016년 11월 11일에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그 증거를 덮어버리고 조작해서 허위 발표했다. 뭐 깔끔한 내용이에요. 예.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재판부에다 가서 검사들한테 뭐냐 너희들 이 기록 왜 은폐했냐 이렇게 따져 물어보면요 뭐 끝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 어제 그런 좀 이 전략들을 좀 논의를 해서요. 사실 지금 우리 JTBC 항소심 재판이 그 완전히 그 권력에 줄선 그 어용 판사들 아닙니까? 근데 어용 판사들이라 하더라도 뭐 더 어쩔 수 없는 이건 뭐 검찰이 은폐한 걸 잡아내 버렸기 때문에 검찰한테 우리가 요구했을 때 뭐 아무리 판사들이 어용 짓을 하려고 해도 뭐 불가능한 상태죠. 이건 우리가 그 김한수 계약서 위조와 같이 우리가 집어넣게 됐는데 김한수 계약서 위조만 가지고도 사실은 승부를 끝낼 수 있는데 더 강력한 무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j 태블릿은 우리가 이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포렌식을 해서 조작을 완벽하게 잡았는데 JTBC 태블릿은 저 정유라가 이 술집에다 팔아먹어가지고 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포렌식을 못했고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재판부가 제출하라 그랬는데 검찰이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교체해서 교체된 재판부가 또 그걸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JTBC 태블릿은 우리가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포렌식으로 지금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JTBC 태블릿은 계약서 위조 쪽으로 빠진 거죠. 한마디로 디지털 쪽으로 못 들어가고 아날로그로 잡게 됐는데 뭐 그래도 명백한 겁니다. 김한수가 돈을 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약서 위조했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김한수 자백 받아내면 끝나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그 JTBC 사건에서는 검찰의 디지털 증거를 갖고 최서원이 쓰지 않았다는 기록을 잡아내면은 그게 더 한마디로 이 확실한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계약서 위조 가지고 밀어붙였을 때는 그 해군하고 공군만 같이 들어간 상태예요. 공격이. 근데 디지털 조작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육군이 투입돼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박근혜 수사를 위한 검찰 특수본. 그러니까 이건 특검 전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특검 전에 박근혜가 임명한 김순환 검찰 쪽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해서 이 특수본이 만들어지고 이 담당 수사를 노승권 1차장이 주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황희연 미디어 전 대표와 김경철 변호사가 14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 엄철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2016년 11월 11일 그러니까 JTBC 보도가 10월 24일이니까 20일도 채 안 된 거죠. 20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중앙지검 김도영 수사관이 작성한 최서원, 정호성, 김한수, 김희종 등 공용으로 사용한 지메일 이게 지시메일하고 이 두 가지 메일이 있어요. 공용 메일이. 처음에 이제 지시메일로 이제 쓰다가 이제 메일을 바꿨는데 이 공용 메일 관련 포렌식 수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태블릿에는 오직 김한수만이 다른 기기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내역이 없다. 최서원, 정호성을 포함한 다른 분들은 모두 다른 IT 기기에서 지메일을 통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다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이 메일을 쏜 기록들이 나와요. 이게 유일하게 김한수만 없어. 김한수만. 그럼 뭡니까? 태블릿 사용자라는 얘기지. 태블릿 사용자라는 얘기죠. 김한수는 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그 메일을 주고받은 겁니다. 김한수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다른 기기로 메일을 쐈다 그러면은 태블릿 사용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배제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뭐 번갈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지만은 일단
없는 놈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놈부터. 다른 기기를 쓰지 않은 놈부터 의심해봐야 되는데 똑같이 다른 기기 쓴 사람에서 최소한으로 찍어버렸다 그냥. 이걸 검찰이 다 알고 숨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제 더 결정적인 건 이건데 인피니트가 이게 정호성 메일이에요. 정호성 메일입니다. 이걸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날짜가 시간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뭐 시간 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호성이 이 메일을 보내요. 그 공용 메일로. 공용 메일 G메일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이메일을 같이 쓰는 거예요. 마치 게시판처럼 쓰는 겁니다. 서로 글 쓰면서. 공용 메일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공용 메일로 정호성이 보낸 다음에 문자로 보냈습니다라고 최서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이제 최서원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40분 걸려요. 정호성이 메일을 보내고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요 태블릿으로 읽은 게 딱 40분 뒤에 읽습니다. 검찰은 요거 하나만 딱 뽑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뽑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가지고 이게 최서원이 태블릿 썼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정호성이 메일을 보냈어, 공용 메일로. 최서원이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근데 40분 뒤에 태블릿 사용자가 메일을 읽었는데 이게 왜 반드시 최서원이어야 되는 거? 이 공용 메일은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 안봉근 이재만까지. 8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태블릿 쓰는 사람이 읽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G메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G메일 처음 메일 딱 보내면은 신규 메일이라 그래가지고 알림이 떠요. 그러니까 알림을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태블릿에서 처음 읽었다. 40분 뒤에. 태블릿 사용자가 40분 뒤에 읽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최서원이냐고. 이 검찰은 정호성이 최서원한테 문자를 보내자마자 태블릿을 읽었기 때문에 최서원이 가능성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최서원 거라고 했죠. 근데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최서원이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그냥 1분 만에 태블릿을 읽었다 그러면은 조금은 나아지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또 최서원 거라는 담보는 못 해주지만은 조금 얘기는 되지. 근데 40분 뒤에 읽었다니까, 40분 뒤에 태블릿에서. 근데 검찰이 이 요거 하나 가지고 보고서에 최서원 것이 맞다라고 써버리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11월 4일자인가요? 이게. 자, 김대웅 수사관인데 정호성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청와대 문건을 열람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확인된 바가 없어요. 확인된 바가 없어요. 딱 저거 하나야. 정호성이 문자를 줬는데 최서원이 문자를 받고 40분 뒤에 태블릿 PC에서 메일을 열어봤다. 최서원이 아닌 정호성을 뺀 7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열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증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증거를 라고 사기쳐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11월 4일자 아닙니까? 11월 11일자는 이제 다 드러나요. 11월 11일자는 이 보고서엔 다 드러납니다. 반대로 최서원이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그리고 정호성한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호성이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30분 전에 이미 메일을 태블릿 사용자가 읽은 기록이 12건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정호성 때랑은 반대죠. 최서원이 공용 메일을 보내. 근데 태블릿 PC로 누군가 읽었어. 이미. 보내자마자 읽었어. 읽은 다음에 최서원은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순서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최서원이 데스크탑으로 구글 메일을 통해서 정호성에게 공용 메일로 보낸 다음에 갑자기 태블릿 PC를 꺼내서 킨 다음에 지가 읽어. 근데 구글 메일은 먼저 읽어버리면은 알림 그 메시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서원이 메일을 보낸 다음에 문자로 정호성한테 보세요라고 하려면은
자기가 읽으면 안 되지. 자기가 읽어버리면은 새 메일 알림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호성이 인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데스크탑으로 메일 보낸 다음에 지가 태블릿 꺼내가지고 다시 메일을 읽은 다음에 정호성한테 보세요라고 이게 문자가 간단하게 말이 되냐고. 이게 12건이 있었어요. 12건이. 나는 뭐 아마 지금 이 상황 되면요. 이 검찰이나 또 JTBC 놈들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아니, 최소원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 데스크탑으로 보낸 다음에 태블릿 켜가지고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SKT 놈들 보세요. 사인하고 필적이 똑같은데 그냥 다르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판사나 검사나 다 병신들이니까 그냥 우겨대면은 또 뒷돈 주면은 판사 갈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내용을 왜 은폐했습니까? 이 내용, 이 최선이 정호성한테 보낸 이것들은 다 은폐를 해놓고 정호성이 보낸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이것들이 써먹었냐면요. 제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홍성준 검사한테 수사 받을 때 이걸 한 최소한 내가 볼 때 10번 이상을 얘기합니다. 10번 이상을. 정호성, 근데 그때는 나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정호성이 보낸 다음에 몇 분이야 그랬죠? 40분이 40분. 정호성이 보낸 다음에 40분입니다. 요걸 지금 내 숫자가 좀 적어됐는데, 홍성준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1심 재판 결심까지 이 사례를 수십 번 반복하여 현재 대표 유리어치가 대표가 태블릿 사용자가 최소한 것이라 인정하라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거는 30초가 아니라 40분이야 40분. 근데 계속 그때 이 검사는 나한테 보내자마자 메일을 문자를 보내자마자 최소한을 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진짜 뭐 한 보내자마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따져보니까 40분이야 40분. 문자를 받자마자 40분 뒤에 최선이 읽어본다. 근데 이걸 갖고 계속 최선이 쓴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나는 아니 8명의 고용 메일자가 있는데 그중에 태블릿 PC를 쓰는 놈이 먼저 가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최선이 읽었다는 증거가 되냐 해서 뭐 싸움이 크게 벌어져가지고 제가 아마 커브를 들었을 거예요. 이거 또 한 번만 더 물어보면은 이거 내가 판 깨겠다. 아니 내가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럼 그거 멈춰야 되는데 10번을 반복했다는 얘기는 협박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컵을 들었어. 너 오라고 잠깐. 그런데 재판 가서도 또 이 홍성준 이놈이 또 이걸 가지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때도 재판에서 또 싸웠죠. 그건 뭐냐? 지들이 최성원이 보낸 거를 다 알면서 요거를 숨겨놓고 요것만 가지고 활용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이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얘기죠. 이제 와서 이거를 우겨댄다? 지금 최성원이 쓰지 않은 증거로 내가 설명한 거와 검찰이 최성원이 썼다고 주장하는 증거 어느 게 더 증거가 더 타당합니까 지금? 최성원이 쓰지 않았다고 내가 이런 증거가 훨씬 타당하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들이 이걸 숨겼죠. 이걸 숨겨서 이 기록을 박근혜 재판이나 제 재판에 증거로 넣지 않았은 겁니다. 정호성 이 포렌식 기록을 넣지 않은 거예요. 이걸 넣으면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바로 엎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은폐했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서 저한테 사전 구속시키고 5년 구형을 때리고 오늘 저 강용석이하고 김세희가 벌금 1,000만 원 이재명이 불륜으로 저질러서 혼외자를 낳고 부부싸움을 했다. 이거 인신공격이잖아. 그 강용석하고 김세희하고 증거 제출도 못했어요. 그것도 벌금 나오는데 아니 나같이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태블릿이 최소한권을 조작했다 이 주장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합니까? 이건 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죠. 처음부터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검찰 특수본의 태블릿 사건 수사 흐름을 보면 2016년 10월 24일 JTBC 태블릿 보도 10월 26일 당시 노승권 1차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태블릿은 최선권 났다. 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어.
근거라고 제시한 게 독일 동선이었는데 그 독일 동선 우리가 깨버렸습니다. 그것도 조작이야. 독일 동선도 그것도 조작했습니다. 그 고영권이가 조작했습니다. 그 10월 30일 날 경찰 특수본과 김한수 SK가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합니다. 10월 30일에. 그리고 11월 11일에 김대영 수사관의 지메일 보낸 취소 보고서를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1월 은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사로 넘어가서 1월 4일에 김한수를 불러 태블릿 계약서 위조건에 대한 추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위조를 계약서 조작은 검찰 특수본에서 했는데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정교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 간 짓이고 1월 5일에 장시호가 제출한 것을 위장한 JT태블릿을 최서원 것을 조작. 그래서 결국 JTBC 거와 장시호 태블릿 두 대를 모두 조작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순환 검찰의 이영렬, 노승권, 고형곤 등이 선발로 나와 1차로 태블릿을 조작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2차 조작으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박근혜가 임명한 검사들이 저렇게까지 박근혜에게 악랄하게 증거 조작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린다? 얘네들이 왜 그러죠? 특히 저 노승건이 저놈은 우병우 친구라 그러고 대구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친박 검사라고 엄청 팔아먹었는데 나는 첫 번째로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게 우병우 라인이에요. 노승건하고 다. 우병우가 이거를 몰랐을까? 근데 우병우도 굉장히 이상한 짓을 했거든. 안종범이랑 우병우랑 정호성이랑 가서 박근혜를 협박해가지고 최서원의 국정농단 인정하라 이런 짓거리 한 게 우병우예요. 물론 우병우 따위가 이걸 결정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홍석현이하고 최태원이가 돈빨로 검사들을 매수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우병우도 나는 한편으로 들어갔다고 봐. 우병우가 한편 안 들어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거. 근데 노승건이 이 인간은 나한테 태블릿 PC 관련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 그러는데 계약서 위조 걸린다부터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 위조는 확정이 됐고 더군다나 특수본에서 최서원이 쓰지 않은 증거를 확보해놓고도 은폐했다. 이건 일단 1차적으로 이영렬 본부장하고 노승건 이네 두 놈이 의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담당 검사였던 고영권이하고 김도영 수사관 그리고 이 조작된 자료로 저를 구속시킨 홍성준인데 일단 이놈들에게 내가 내일 당장 공문을 보냅니다. 계약서 위조됐고 이 최서원 거 아니란 증거 니네가 은폐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몰랐냐.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니네들이 정정을 해라. 니네들이 최서원 거라고 발표했으니까 잘못된 발표라는 거를 니네들이 인정해라. 니네들이 입을 다문다는 얘기는 이거는 니네들이 조작을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5놈한테 보냅니다. 네. 김순환이는 검찰총장이니까 모른다고 잡아뗄 수가 있죠. 이건 특수본에 독립된 조니까 특수본의 이영렬 본부장, 노승권, 홍성준, 고영곤, 김대웅수관 5놈한테 보내서 한 놈만 내가 살려준다. 가장 먼저 자백하는 한 놈만 살려준다. 나머지 놈들은 내가 특별법을 통해서 다 모가지를 베버리겠다. 이거, 이놈들은. 이거는 더 나쁜 놈들이지 어찌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보다. 걔네들은 원래부터 박근혜 죽이려고 들어온 놈들이잖아. 근데 이 놈들은 박근혜 성원을 입은 놈들이 박근혜 죽이려고 조작했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보다 더 나쁜 놈들이잖아. 이 놈들은. 그리고 홍석현에게도 내가 보내는데 야 계약서 위조됐고 최서원이 쓰지 않은 증거가 은폐됐다. 홍석현과 JTBC 중앙일보가 검찰과 공모하지 않았으면 이거 추가 정정보다 해야죠. 추가 정정보다 안 한다는 얘기는 검찰하고 원래부터 유착하고 공모했다는 얘기니까 이놈들도 모가지 베버려야죠. 언론사는 다 해체시키고 이놈들은. 이걸 우리가 좀 더 정돈해가지고 지금 저 송영길 대표나 안진걸 소장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국회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재판에서 또 이놈들이 또 이거를 은폐할지 어떻게 할지 재판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을 좀 정하겠습니다.